병은 그녀의 이름을 빼앗아갔습니다. 반쪽이 괴물, 아수라 백작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약속이나 한 듯이. 하지만 가혹한 운명조차 그녀에게서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꽃 축제가 한창이던 4월의 봄날,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33세 김민혜 씨. 엄마, 늦게 올 거? 몰라, 어떤 건지 진짜. 올 때 막창 좀 싸와. 좋아. 막차가 꼭 먹어야 되겠냐? 알아서 일단 저기 몸에 보고. 상추도 좀 싸와. 문만 열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펼쳐진 제주도지만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아, 커피 그냥 캔커피나 컵커피나 아무거나. 너는 엄마가 시간이 좀 되나게 안 되게. 그런데 그녀의 외모가 좀 특별합니다. 집 앞에 나가는 게 좀 그래요. 화장을 한 상태면 또 몰라도. 얼굴의 반이 붉은 점으로 덮인 그녀. 화장 안 한 얼굴로 집 밖을 나가는 것은 그녀에겐 힘든 도전입니다. 잠시 후 명령대로 사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가 대신 사다 주는데요. 민혜 씨 모녀에겐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거 보따리도 그거 거스고. 커피 안 사왔냐고. 아, 커피 안 사왔지. 왜 반을 사오고 아니, 시간이 없어. 지금 엄마들 지금 저기. 장애가 있기에 딸을 더더욱 품 안에서 지켜왔지만 매 순간 이렇게 살 순 없는 일입니다. 커피 같은 거는 자기대로 뭐 해 먹을 줄 알고 넣어야지. 그걸 안 고쳐지면 평생 안 고쳐진다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까지 사다 주는 게. 낯선 곳에 가면은 조금 자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해주다 보니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이유를 압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때문입니다. 맛있으냐?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단정적입니다.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놀리고 조롱하거나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한쪽 얼굴을 뒤덮은 붉은 점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랬어요. 얼굴에서 이리 여기까지 팔까지 전부. 애가 눈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 안과에 갔더니만은 그 녹내장 진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기는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의학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붉은 반점으로 덮인 한쪽 얼굴은 설상가상 붓고 처지고 삐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순 없었는데요. 뭐든지 좋다 그러면 다 해보려고 다 했죠. 나 진짜 별거 다 했어요. 어디 가서 하면은 그거 하면 낫는다고 해서 굿도 몇 번 했고, 여기 가면 좋다, 저리 가면 좋다, 어디가 뭐 하면 좋다, 낫는다더라. 그러면은 그걸 다 쫓아다녔죠. 그렇게 애태우길 15년, 딸이 중학생 때 병명을 알게 됐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얼굴에 혈관종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인 이 병은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스터지 웨버 증후군. 혈관이 이렇게 팽창한 게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데 그런데 이 병이 단순히 피부 증상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반점이 있는 쪽과 동일한 쪽의 뇌막과 안면 신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뇌 쪽에는 이제 혈관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 이축이 생길 수 있고요. 보통 스터지 웨버 증후군이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네 씨의 경우에는 지적 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대신 경련,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얼굴뿐만이 아니라 두피도 이게 경기의 원인인 거예요. 미네 씨의 경우도 혈관종증이 되뇌에 침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심각한 상황은 피해갔답니다. 하지만 뇌전증을 사전에 조절하는 항경련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 이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네 씨 모녀가 서울의 한 피부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혈관종을 색소 레이저로 흐릿하게 만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우리 목 같은 데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여기 좀 많이. 8년 전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얼굴에 난 붉은 점이 지금보다 더 짙고 선명한데요. 몇 번 정도 지금 시술 받았어요? 오늘 17번째. 치료는 어느 정도 뭐 끝이 없죠? 아,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이제 거의 시작이에요, 아직도. 이게 낫기는, 다 낫는 걸 얘기하면은 횟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8년 동안 17번의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장담할 수 없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치료비입니다. 8년 동안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엄마의 동창들이 후원금을 모아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레이저가 그게 이제 혈관벽에 손상을 입혀서 혈관을 죽이는 거죠. 사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 혈관이라는 게 자꾸 재생을 해요. 재생을 하고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게 치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스터지 웨버 증후군 환자의 경우 혈관 기형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비정상적으로 자꾸 증식하기 때문인데요. 또 치료가 늦을수록 혈관 확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터지 웨버 증후군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받았어만 해도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죠.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한마디로 죄인이죠. 진작 챙겨줬으면은 조금.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려가느라 비싼 레이저 치료는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눈가가 제일 아파가지고 그냥 계속 눈물이 줄줄 흘러요. 눈가 치료할 때. 반점이 자리한 부위가 워낙 넓은 만큼 치료 시간도 긴데요. 다 멍이에요, 뭐. 이게 다 멍이에요. 혈관이 터져서. 다 됐어요. 2시간 후 마침내 치료가 끝났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엔 열감으로 얼굴이 심하게 붓습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는 일 또한 그녀에겐 또 하나의 숙제가 됐습니다. 매 순간이 그녀에겐 위기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들 말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붓다 못해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뿐이라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그녀를 인정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많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가렵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치료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녀가 바라는 건 그저 평범한 얼굴을 갖는 것, 그것뿐입니다. 운명이 빼앗아간 한쪽 얼굴을 다시 찾을 날이 언제쯤 올지. 산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그 산을 넘으면 더 험한 산이 미네 씨를 기다립니다. 용기 하나만으론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언제쯤 넘게 될까요? 치료실에서의 그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 트라우마? 그게 자꾸 막 생각나고 언제까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나고.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집안에서만 지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견디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며칠 후 미네 씨가 이른 시간부터 외출을 준비 중입니다. 얼굴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반점. 그래서 언젠가부터 밖에 나갈 땐 반드시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할 때마다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좀 처져 있어서 왼쪽보다는 더 커버를 많이 해줘야 하기도 해요. 처지고 늘어진 오른쪽 얼굴에 화장을 더 진하게 한 후 립스틱을 바르면 화장 끝. 이마저도 레이저 치료 덕분에 가능해진 변화랍니다. 옷까지 챙겨 입은 미네 씨가 집을 나서기 전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이어폰인데요. 제가 이어폰이 없으면 외출을 못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뒤에서 수군대지는 않을까, 저에 대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차단하는. 눈에 띄는 외모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음악으로 귀를 막고 시선을 바닥을 향한 채 걷는 그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던 걸까요? 반쪽이
괴물, 아수라 백작, 조커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이 저를 놀렸고 때렸고 여자친구들도 거의 왕따를 시켰고 운명은 그녀에게서 얼굴과 그녀의 이름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조차 그녀에게서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견디는 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민혜 씨에게 새 직장이 생겼습니다. 법원 이 문서 일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말 진짜 재밌는데 네. 이게 한 번 안 들리면 계속 안 들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약간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많고 그 핵심만 또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기록하면 돼요. 그녀의 업무는 교구 법원 서기, 재판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 문서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첫 직장이 아니랍니다. 적어도 5번째는 넘은 것 같아요. 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여기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 땅바닥에서 죽어라고 했을 거라고. 장애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그녀, 그것이 그녀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 밖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건데요. 얼굴이 비뚤어져 생긴 문제 같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잠을 자다 갑자기 코가 막히고 숨을 쉴 수 없어 잠에서 깬 적도 많다는데요. 숨이 잘 못 쉬어지니까 오른쪽으로도 누워봤다가 왼쪽으로 누워봤다가 잠을 깊이 못 자기는 해요. 이런 증상이 그녀의 병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 혈관 종은 아니시고 혈관 기형이 있으신 건데 오랫동안 뭐에 눌리면은 뼈도 이렇게 눌리게 돼 있어요. 뼈도 편해요. 그래서 숨 쉬는 건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른쪽이 거의 막혀 있던데. 검사 결과 혈관이 기형 쪽으로 증식하면서 한쪽 얼굴뼈를 눌러 안면 골격이 틀어져 있었는데요. 게다가 기형 혈관이 콧 속까지 침범해 호흡을 막고 있는 상황. 이대로 두면 삶의 질은 물론 호흡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신경과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진짜 많이 퍼져 있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좀 주안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로 숨 쉬는 건 수술한다면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고요. 내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80K 성형외과에선 비정상적으로 자란 혈관을 제거해 얼굴 크기를 줄이고 이비인후과에선 콧 속까지 침범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논의합니다. 잠시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절제는 어려워요 진짜. 근데 최대한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사이즈 줄이는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숨 쉬는 거 이런 기능적인 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안면 부분에 이제 연부 조직 부분이니까. 부분으로도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면 부위 일부를 잘라내 균형을 맞추고 코 수술을 통해 호흡이 원활하도록 하겠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술 소식이 믿기질 않는데요. 엄마에게도 미네 씨에게도 벅찬 순간입니다. 이제까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여가지고 말을 들었을 땐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며칠 후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미네 씨. 수술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굴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잠시 후 수술을 집도할 성형외과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내일 수술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네. 내일 수술 아마 코어 내부만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안면 부위를 축소하는 수술은 힘들 것 같다는데요. 일단 지금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나중에 상처가 잘 안 났고 그러면 이제 피가 더 많이 나요. 수술하고 나서도 네. 안정이 더 되면은 얼굴 쪽을 큰 수술로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에요. 보통의 혈관종과 달리 혈관 기형은 과다출혈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열이 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해선 안 될 것 같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코 수술만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네 씨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인들에게서 도착한 응원 메시지 때문인데요. 뭐라고 소식을 알려야 할지 속상한 그녀. 기다림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클 테죠. 제가 너무 큰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착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미네 씨가 이비인후과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향합니다. 우선 마취를 한 후 이비인후과 조경래 교수가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술 방법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코 속까지 밀고 들어온 혈관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도 갑작스런 출혈이 생길 수도 있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수술 범위는 축소됐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인 만큼 수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깬 미네 씨는 다시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오늘의 수술이 미네 씨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 줄 겁니다. 며칠 후 미네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그 사이 아물었을까요? 오늘 좀 태어나는 거예요? 네. 많은 배움을 받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게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야죠. 미애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치라는 기적과 또 한 번의 치료 기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